네, 18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보여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강단 메시지 듣고 갔다 온 것처럼 3월 달에는 전도 캠프 달 맞아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사야 60절 1절 3절 메시지 붙잡고 저희 또 현지에서 캠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선은 넘겨주세요. 이번에는 말레이시아는 처음 간 거였는데요. 처음 이제 갔다가 저 보시면 라오스에서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를 갔다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인도네시아를 갔다가 거기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이동을 하고 아무튼 좀 이동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한 지역은 저기 위에 라오스랑 보고르랑 저 빠찌시랑 수라바야라는 네 군데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우선은 말레이시아는 저도 이번에 처음 간 나라고 잘 몰라서 잠깐 대략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구는 3천만 정도 되는 이제 나라고요. 종교는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게 많이 다수예요. 이제 보니까 한 60%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계상으로는 실제로 이제 현지 계시는 분들 말 들어보면 뭐 80%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현재 말레이시아가 생긴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더라고요, 역사가.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 저희 항상 많이 갔다가 말레이시아를 이번에 처음을 갔는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많이 더 다민족 국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 현재 인도 분들, 중국, 그리고 뭐 파키스탄 이런 그런 다민족 다국가에서 많이 와가지고 살고 오랫동안 정착을 살고 있고, 그래서 뭔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인도네시아 엄마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도 인도네시아 같이 말레이어를 쓰거든요. 굉장히 흡사한데 근데 이제 그 말레이시아뿐만이 아니라 영어도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하고 거의 이제 제2 국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 이슬람화가 더 많이 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슬람화를 시키는 곳이에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동서말레이시아 갈등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쪽과 서쪽 말레이시아가 섬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두 나라가 그 두 곳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3년도에 이렇게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지금도 굉장히 심하고 특히나 저희가 갔던 곳이 동쪽 말레이시아였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근데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좀 높은 편이에요. 옛날에 뭐 영국이라던가 그런 나라 서구에서 많이 이렇게 지배를 받았어서 그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은 때인데 동쪽은 이제 이슬람교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억압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억압을 하냐면 저희는 이제 다민족을 통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말하겠지만 무슬림 복음화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무슬림화 시키려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일부러 무슬림 국적을 가진 무슬림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사람들 데리고 와서 시민권을 쉽게 줘서 일부러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시골에 보내요. 보내서 특히 파키스탄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결혼 정책을 잘 쓰잖아요. 그래서 현지에서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들을 무슬림으로 바꾸는 그런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동쪽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라는 수도가 있는 서쪽 말레이시아가 쿠알라룸푸르라는 수도가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 동쪽으로 이제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다 무슬림화 시키려고 계속 보내요. 무슬림들 엄청나게 많이. 네, 그런 형편이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 여성으로 핍박도 심한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저희가 갔을 때가 저 3월 5일 주일이었는데 전날 이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현재 동말레이시아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좀 대놓고 좀 이렇게 드러나게 무슬림 전도를 하시는 무슬림 나름의 사역을 화명을 가지고 이제 무슬림 복음화를 위해서 좀 힘쓰시는 분인데 2월 포스터를 보면 2월 13일부터 이분이 실종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대요. 목사님들이 실종이 돼요. 실종이. 그러니까 죽였다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표현을 실종됐다라고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지? 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 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2월 13일날 사라지셔가지고 계속 뭐 시체도 못 찾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월 5일날 저희가 도착했던 날인데 저녁 밤에 기도회를 이제 기독교인분들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사라졌다고. 근데 이 사라진 게 뭔가 이제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2월 13일날 사라지시기 전에 며칠 전에도 야외 수영장 같은 데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이제 세례를 주신 적이 있었고 굉장히 이제 정부라던가 무슬림을 겁내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게 드러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방법상으로 전략상으로 좀 다른데 근데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이제 이분이 좀 그런 쪽으로 드러내놓고 많이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특히 정부에서 많이 이분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더 이상 무슬림을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거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 정부에서 굉장히 이제 특히 학교로도 유치원으로도 이제 무슬림 교사들을 많이 이제 보내는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서 어렸을 때부터 랩런트들을 많이 이렇게 무슬림화 시키려는 전략을 많이 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더 좀 이렇게 심하게 강하게 더 이렇게 그런 이슬람의 압박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 나라 같아요. 다음요. 저희가 갔다 온 곳이 라와스라는 곳인데 이 곳이 좀 작은 도시고 이제 그런 곳인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좀 특이했던 사항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주가 있어요. 거기가 아까 저희가 갔던 동말레이시아는 2개의 주가 있는데 주를 차를 타고 육로로 지나갈 때 국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검사를 하더라고요. 여권 검사를 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동말레이시아, 서말레이시아가 서로 그렇게 종교적인 갈등이 있다 보니까 이쪽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동말레이시아에서 서말레이시아를 가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현지에 있는 동말레이시아 거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아니지 바꿔서 네,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이쪽으로 가는 건 괜찮은데 무슬림들이 이쪽으로 오는 건 이쪽에서 확실하게 지금 오도도로 각 감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검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름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슬림화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옛날에는 여기가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60%였대요. 그리고 나머지가 한 20%가 무슬림인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무슬림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조금 더 이제 그 무슬림 인구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쪽 주자치 정부에서 나름대로는 조금 이렇게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곳인데 저희가 갔던 이곳은 이제 스테프리 총장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간 곳이고 저기 젊은 신 총장님이신데 헨리 총장님이라고 이분도 스테프리 총장님의 이제 옛 제자셨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학사, 석사, 박사까지 좀 오랜 기간을 공부를 하셨고 지금은 이제 이 신학교 총장님이신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 5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 되시는 그런 분이시고 젊으신데도 굉장히 이제 중심이 깨끗하시고 원래 이쪽 노예 쪽에 이제 장으로 선출이 다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셨는데 본인이 신학교에 이렇게 후대를 양성하는데 마음을 많이 두고 계셔서 이제 그런 좀 정치적인 그런 자리 같은 걸 좀 고사하시고 신학교 안에서 이제 많이 좀 후대 양성에 힘을 쏟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갔던 이 신학교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커서 하나 마을 같았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안을 다니고 오토바이를 타고 안을 다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공동체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한데 여기서 학사, 석사과정까지, 박사과정까지도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이번에 3년 코스가 있었어요. 신학교도 4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는데 3년 코스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사님이 강의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주셨어요. 다음 장면. 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가 진행되었었는데 한 3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계속 이 학생들이 정규 수업이었어요. 목사님이 하셨던 게 아예 한 과목을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학교는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런 식으로 저희처럼 한 학기 내내 쭉쭉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며칠 만에 이렇게 한 코스가 끝나기도 해요. 특히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계시면.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한 과목을 맡으셔서 그냥 쭉 하셨는데 넘겨주세요. 이번에 갔는데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라노랑 데비랑 그리고 희한하게 또 호주에서 온 제자가 있어요. 이제 저희 쪽으로 연결됐다기보다는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2년 전쯤에 한국에서 만남 허락하셨는데 말레이시아계 중국인이고 호주에 사는데 이분이 본인 고향이 말레이시아니까 저희 교회 메시지를 인터넷으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호주에서 임마누엘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목사님이 강단 메시지에서 말레이시아 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듣고 저희가 다른 어느 식으로도 한국말로 다 했었잖아요. 카톡에도 목사님이 그냥 강단에서 말레이시아 간다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영어 통역이 나오니까 메시지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데비랑 라노랑 이 대런이랑 세 사람이 팀장 역할을 이번에 좀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물론 처음 간 말레이시아 신학교에서도 현재는 신학생 대상으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 같이 간 그런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훈련이 되는 현장에서도 본인들이 이렇게 라노처럼 통역을 통해서 말하거나 다음 장에 그리고 이제 데뷔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강사하니까 앞에서 또 구원을 워크숍도 했었고 또 다음 장에 손영 원장님도 이렇게 워크숍을 하셨었고 다음 장에 이렇게 팀을 쌤을 이렇게 3개로 묶었어요. 팀장이 3명이니까. 그래서 한 그룹당 거의 10명씩 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3사람이 팀장이 되어서 계속 포럼을 강의 끝나고 바로바로 이렇게
하면서 좀 학생들에게 깊이 좀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도와주는 작업들을 했었고,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팀장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좀 좋은 제자 훈련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룹별로 계속 이제 사람들이 3, 4일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이 친해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이제 이 중에서도 제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그룹 안에서도 계속 같이 포럼을 하는 중에 나중에 이제 끝나고 우선 일부러 저희 이제 항상 하는 것처럼 카톡이라던가 이제 여기는 다른 메신저를 써요. 그래서 거기서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구원의 길이나 복음도표 올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팀장들한테 여기서 지속하는 사람이 누군지 찾아서 보고를 계속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자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친구들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여기는 그 학교 내에 큰 교회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이 따로 이제 메시지 주셨는데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예배 시작 전에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주제를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주제가 첫 번째는 학교, 신학교를 놓고 지역을 놓고 그다음 나라를 놓고 이렇게 하더라고. 굉장히 좀 깊게 좀 조용한 분위기 가운데서 좀 깊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팀별로 이제 포럼할 사람 대표를 2사람씩 뽑아가지고 전체 포럼도 이렇게 했었고요. 다음에. 네, 이제 마지막 날 같이 이렇게 다 끝나고 사진을 찍었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조금 특징이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 뭐 브루나이, 그리고 뭐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고 좀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안 그래도 이제 말레이시아 한 일주일 전에 끝났으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정말 이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점검을 했어요. 근데 데비랑 라노랑 보여주더라고. 누가 올렸다, 누가 올렸다 이러면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많진 않지만 한 그룹당 한 2명, 3명 정도는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라오스가 저기 중간에 이렇게 노란 선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저쪽 위에 이제 있는데, 특이했던 게 저희가 이제 비행기에 뭐 항공편을 알아보다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저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어야 했어요. 근데 저 브루나이가 특이한 게 이 나라 이렇게 이쪽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이 2군데가 같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도 같은 나라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려면 저 위에서 국경을 그래서 한 몇 번을 건넜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브루나이로 뭐 말레이시아로 다시 또 브루나이로 이러면서 계속 도장 찍고 여권에. 근데 그러면서 봤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브루나이라는 데로 이제 저 국경을 걸어서 통과를 이렇게 했어요. 넘겨주세요. 네, 브루나이가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보니까 인구가 40만이던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특이한 거는 그 술탄이 아직도 있어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요직을 겸하고 있거든요. 한 5개 정도를. 근데 이 나라가 굉장히 좀 석유국부 강국이라 가지고 교육, 의료 혜택이 모든 것이 다 무료고, 그다음에 기름값도 1리터에 생수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러니까 1달러라고 하면 여기는 1리터에 5센트예요. 사람들이 옆집도 그래서 안 걸어가고 차를 타고 가요. 그런 나라래요. 근데 여기가 복지라던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술탄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처럼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그런 게 없나 봐요. 불평하지 않고 다 그냥 그 만났던 집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브루나이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나라인데 여기도 처음엔 저희가 거쳐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헨리 총장님이 차를 타고 저희를 이제 공항까지 데려다줄 집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거든요. 근데 다음 장님. 이쪽 사진에 나무 옆에 제일 끝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전 변호사시고 이제 밑에 사진에 분홍색 옷 입고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술탄 왕가에서 이제 소아과 의사신데 주치의를 맡고 계시는 분이래요. 근데 이 2분이 굉장히 이제 그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얼마나 그게 심하냐면 다음 장면. 밑에 저희가 아침을 잠깐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저 뒤에 같은 경우는 식당 구석에 이렇게 뭐가 쳐져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썼냐면 이제 기도실이라고 프레이어룸이라고 써있는데 이제 웬만한 관공서는 저런 게 다 있고 금요일 날은 11시부터 1시까지인가? 그 시간에 이제 다 그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시간이라서 모든 일이 다 멈춘대요. 모든 일들을. 그런 나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들도 영어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막 함부로 막 기독교, 무슬림 이런 단어 쓰는 것조차도 굉장히 이 집사님도 약간 꺼려 하시더라고요.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래서 무슬림이란 단어를 못 쓰고 저희가 N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전도는 당연하고 기독교에 대한 정보 공유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나라래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이제 무슬림, 거의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개종을 했다 그럼 사형이래 사형.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서 국내에 있는 것과 이제 바깥에는 상관없이 계속 다 그런 되게 강한 그런 무슬림들의 룰을 따라야 하는 이제 그런 나라고요. 저게 신문 제가 이걸 비행기에서 갖고 왔는데 비행기에서 그냥 들어갈 때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심결에 집었는데 이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술탄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 코란을 브루나이에 있는 학생들이 코란을 읽는 그런 읽을 수 있는 그게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코란이라는 게 아랍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아랍어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는 이제 그런 게 지금 1면에 있고 다음 장 넘기면 여기서 그게 있어요. 그 코란을 읽는 그런 컨테스트가 매년마다 열리는데 그걸 이 술탄이 직접 수상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이 나라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종교랑 정치라든가 이런 게 정말 딱 이렇게 합치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나라라는 게 많이 이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사했던 거는 이런 나라라는 거를 각 집사님, 중직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좀 가슴이 있는 분이라서 굉장히 시지어 목사님한테 이런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나라일수록 초대교회에서 펼쳤던 그런 드러나지 않지만 복음만 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도운동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저희가 이제 후속으로 말레이시아 방문할 때 여기도 연결을 해서 같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만남이었는데 굉장히 좀 중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선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기도 몇 번째 말씀드리면 이번에 아까 그 신학교 이름이 라와스 MIM 신학교였는데 그 아까 세 개 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팀들이 학생들 중에서 구원의 길과 복음 도표 워크샵 하면서 복음 체험이 될 수 있게 그리고 필립 총장님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계속 복음 속에 있으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깨닫고 성령 충만 받고 오력 충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6월이라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4월 말이 될 것 같거든요. 4월 말에 2차로 집중훈련이 한 짧게 이틀 정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네, 집중훈련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그 좋은 중직자 보고를 통해서도 브룬나이에서도 또 문이 열릴 수 있게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여기도 다 이렇게 학생들 학비를 받는다기보다는 후원하신 중직자분들이 많아요. 인도네시아 뭐 브루나이는 아니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다 이렇게 중직자분들의 후원으로 여기가 운영이 되는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같이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그리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팀 같이 갔던 팀들을 위해서도 이번에 이제 같이 제자들이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 만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도 그렇고 본인들이 더 사역자로 세워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는데 이런 부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네 말레이시아 교회들 같은 경우도 다들 이제 가능하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많이 이런 복음의 능력이 놓쳐지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신학교 안에서도 정확한 복음이라보다 종교다원으로 많이 이제 간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또 8월에 목사님이 초청을 받으셔서 이제 신학 컨퍼런스가 이 지역에서 있어요. 이 지역에서 이제 있을 텐데 네, 그걸 놓고도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인도네시아 이제 가서는 저희가 그때 니키 목사님 돌아가신 니키 목사님이 계셨던 그 지역 다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명자들 훈련을 이제 했고요. 그러다 감사하게도 데니가 이제 왔는데 네, 많이 좀 흑암이 꺾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요. 이제 이번에는 좀 일부러 호흡 훈련이랑 이제 특히 라노 같은 경우도 이제 워크숍을 시키셨고 이러면서 조금 더 깊게 기도 드리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에 또 포럼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토일 방문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제 목사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셨는데 감사하게는 여기 교회에서는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별로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먼저 복음을 들으신 게 아닌데 밑에 중직자분들 그리고 부교육자분들이 먼저 복음을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훈련을 받고자 하셔서 오히려 좀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반대하지 않으시고 왜냐면 목사님은 강단을 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반대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감사하게도 같이 지금 지원해주시는 상황이고요. 다음 장이요. 이분이 이제 리키 목사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역을 그쪽에서 계속 하실 수 있는 길이 중직자 분이시고 사모님도 지금 꾸준하게 계속 메시지 잘 듣고 계십니다.
끝나고 다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토요일날, 주일날 이쪽에서 사역 끝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수라바야로 가서 거기서 또 차를 타고 3시간을 또 가서 처음 가는 또 신학교를 갔어요. 여기는 압디알라라는 신학교고 뜻이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런 데인데 여기도 좀 신학교가 조금 컸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체 학생이 120명 정도가 됐는데 전체 학생을 다 모아놓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처음에 너무 많다 싶어서 좀 하셨는데 근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막 너무 들뜨지 않고 학생들이 잘 들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라바야에서 했으니까 수라바야에 있는 제자들을 조금 더 이렇게 같이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한 이번엔 팀장이 5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5명을 또 그룹을 나눠서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 중간에 신목사님 옆에 계시는 분 스태프리 총장님이랑 그 옆에 계시는 분 이번 새로 연결된 그 말레이시아 밑에 이제 사바주라는 곳에 있는 신학교가 또 있는데 거기 총장님이신데 그분도 또 이제 연결돼서 이분도 초청하셔가지고 4월달에 가게 되면 여기도 처음으로 또 방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도 다 이제 여기서는 월, 화, 수까지 저희가 이제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학생들이 네, 잘 들었었고 특히나 감사하게도 처음으로 그 총장님 3분이 메시지를 그래도 좀 비교적 잘 들으셨어요. 전에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 들으셨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신학교 한 강의를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은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교수도 아니고 정말 복음운동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제자를 찾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강조하셨더니 다음에도 이런 부분 지속될 수 있게끔 특히 다음에는 제자들만 남겨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그쪽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아마 여기를 방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는 마지막인데 수라바 미션홈이 있잖아요. 미션홈에 가서 딱 이렇게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이제 하셨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제자들 훈련이니까 조금 달랐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포럼을 듣고 목사님이 이제 맞는 사역 현황이라던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코멘트를 맞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이제 새로 오신 분은 맨 밑에 계신 오른쪽 맨 밑에 계신 분인데 이분도 이제 부르라는 지역이 굉장히 좀 시골이에요. 거기서 오신 이분도 성함이 리키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새로 이제 오셨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듣던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날에 오기 전에 아침에 기도 수첩을 같이 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여기 가면 무조건 아침에 새벽 기도를 4시 반 5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수첩 메시지를 같이 보고 호흡변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근데 마지막 날 기도 수첩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거 보면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에 있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있는 신학교 교회들에서 이제 불러가서 강사로 이제 전도자로 이제 사역을 하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 훈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보다 보니까 아 진짜 이제 미래가 이제 인도네시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도 전도도 일으키시겠구나라는 부분이 많이 보였고요.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리고 처음 가는 신학교 2군데 현장에서 제자들이 직접 워크숍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 포럼을 인도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이 본인들도 이렇게 현장을 보는 영적 부분들을 보는 눈이 열린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대부분 이제 다 기도 제목으로 있고요. 다음 장요. 네, 그리고 전에 보면은 다음 달 4월 달에 갈 때는 이번에는 스태프리 총장님이 원래 본인이 직접 강의하시는 박사과정이 있대요. ITI 그 기관에 박사과정 코스가 있는데 그거를 5시간을 강의를 하시는데 막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이 어떻게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문을 많이 열어주려고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새롭게 막 프로그램을 6가지를 만들어서 목사님한테 다 제안하셨어요. 이런 거 통해서 중요한 신학교 총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영향력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이분들이 밑에 있는 학생들, 강사들한테 복음을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막 생각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거든요. 박사과정이 4월 말에 이제 자카르타에서 있는데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5시간을 아예 통으로 주셨어요. 본인이 하시는 원래 강의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감사한 거는 라노가 여러 훈장에서 다 계속 통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벌써 저희가 3년 정도 됐거든요. 이 친구를 만나기 시작한 지. 근데
라노가 얘가 이제 간호대학을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컴퓨터 전공도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이제 진로를 보고 계속 막 약간 방황하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목사님 이번에 여러 가지 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직 랩런트고 영어도 할 수 있고 여태까지 어쨌든 사역을 같이 본 친구라서 네가 신학을 하고 목사님 사역을 정말 되게 본격적으로 돕고 하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것 같다. 근데 마침 스태프리 총장님이 절대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그래서 이 친구도 스태프리 총장님이 하시는 그 신학교에 이번에 4월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우르 전도사님도 한 달 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을 이번 여름에 저희가 WRC 때 초청을 할 거거든요. 또 오면은 그때 이제 이쪽 지역 사역처럼 파송도 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도 믿어주시면 좋겠고 4월에는 통역자가 지금 라노가 학업을 마무리해야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제 기도 제목입니다. 특히 통역하는 사람들이 좀 중요한데 많이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